안녕하세요. 옵더 리뷰.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면서 6대4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고 화요일 연패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도 김원중 선수의 통산 160 세이브도 있었고 또 팀 통산 4,000 홈런까지 아주 풍성한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롯데가 연승을 해가면서 계속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공격에서는 손흥민 선수 활약이 컸는데 이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롯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수훈 선수가 좀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매 경기. 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그래야 어느 대목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긴 연패 가지 않는 거죠. 어느 선수는 터질 거니까 한 선수만 계속 뭐 내일 선수만 고승민 선수만 계속 잘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그 선수 막히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고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꾸준하게 경기를 이기는 쪽으로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홍민기 선수도 악성구, 고승민 선수도 악성구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또 홍민기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볼만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구 이후에는 야수가 돼서 야수처럼 똑같이 송구 동작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젊을 때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양팀 모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실책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팀 감독들이 경기는 지고 진 팀은 더 그러겠지만 이긴 김태형 감독도 코치들에게 상당히 강한 질책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고도 좀 더 강하고 끈끈한 팀이 되려면 그런 실수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프로에서. 네. 그래도 롯데의 큰 뭐 위안이라고 할 수 위안이 아니죠. 지금 진 게 아니라 이긴 거. 정말 큰 기폭제가 된 선수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는 손호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좀 어떤 점이 좋아졌다고 보세요? 본인은 뭐 베이스브레스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좋아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상으로 쉬면서 체력 회복 거기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절박함 뭐 이런 것도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와서 잘했는데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치고 내려가서 있는데 백업 선수들이 나가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겠다 또 내가 또 LG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마음가짐이 손흥민 선수의 기술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그런 마음가짐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확실히 조급함을 느꼈던 장면들을 저희 그 시즌 초반에 롯데 중계방송 할 때 이순철 위원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잘 맞은 타구들이 이제 야수에게 잡히거나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감싸고 있던 장면들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경기를 하고 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아예 포기하고 놔둬버렸다는 것이 아니면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이 근데 후자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다 내려놓고 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야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편안해지니까 조급함이 없어진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성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에 롯데로 와서의 그 성적을 만약에 지금부터 보여준다면 롯데는 뭐 어마어마한 3번이 아니죠. 3루수를 얻게 되는 지난해 어느 시점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른 누적 스탯에 있어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3루수 그 WRC 플러스라는 세이버 스탯에 있어서는 거의 김도영 선수급까지 갔었거든요. 좋을 때는요. 작년에 너무 잘했었죠. 그 모습이 이제 유지가 된다면 롯데 자이언츠가 상위권 순위 싸움에서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저는 뭐 다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투수 쪽이 이렇게 선발이 또 완벽하지 못하고 막 이래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랬는데 뭐 홍민기와 최준용 선수가 불펜에 그게 혜성처럼 나타나줘가지고 오늘 뭐 홍민기 선수가 악성구를 하면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 두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것과 공격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계속 상위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박세웅 선수가 지난 경기 승리 투수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 투수에 뭐 내려갈 때는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시즌 초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오늘 경기로 봐서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키움전 던질 때는 키움이 전체적으로 타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7이닝 2실점을 했어도 오늘 NC 다이노스의 타자들은 키움 히어로즈 선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시즌 초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말 경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주일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키움 성적을 떼놓고 오늘 투구 내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세웅 선수는 시즌 초반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투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조금 더 마운드 위에서 박세웅 선수가 투구하는 스타일이 강강강강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박근호 선수 나왔을 때 다리가 걸리면서 그 우연찮게 체인지업이 돼버렸어요. 속도가. 그래서 박근호 선수 그렇게 하니 꼼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자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강약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박세웅 선수의 빠른 볼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박세웅 선수와 선발 맞대결을 펼쳤던 로건 선수의 변화도 확실히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난번 지지난주에 마산 가서 로건 선수를 봤는데 그때는 슬라이더를 던질 때와 빠른 볼을 던질 때는 확연하게 제 눈으로.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 이거는 다른 팀에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KT전에 실패를 한 이후에 NC 다이노스 전력 분석팀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그러브 감추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피치 타입을 바꿔버렸거든요. 이 슬라이드 이렇게 크게 도는 슬라이드를 많이 던지지 않고 컷페이스트, 빠른 볼, 체인지업 이렇게 지금 바꿔서 했는데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노원 선수도. 네. 다시 이제 롯데 이야기로 돌아오면 유강남 선수, 오늘의 유강남 선수의 교체의 의미는 뭐였던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강남 선수가 2루 도루 저지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대비를 해서 정복훈 선수로 바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반에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NC가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특히 NC 같은 경우는 박용gun 코치가 3루에 간 이후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주루에 있어서의 작전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이호준 감독이 굉장히 또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정복훈 선수가 나와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 볼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바람에 튕겨져 맞고 이렇게 가서 동점이 됐는데요. 그런 어떤 실수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롯데 쪽에서 조금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 황성빈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서 잠시 좀 살아나나 했는데 다시 지금 두 경기에서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이 있거든요. 황성빈 선수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타격하는 스타일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제구력이 좀 좋은 선수, 그러니까 커맨드가 좋은 선수들 그 약점을 파고들면 아무래도 황성빈 선수가 기복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타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쪽에 벽이 잘 안 만들어져서. 지난 주말에 그 세 선수, 장두성 선수, 황성빈 선수, 또 김동혁 선수까지의 그 공수에 있어서의 우열에 대해서 이제 유순철 의원께서 한 차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황성빈 선수에게 지금 물론 지금은 복귀해서 몇 경기 안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양상이 계속될 때 김태형 감독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황성빈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기복이 있어서 일본에 배치를 하는 것은 황성빈 선수의 어떤 특유의 플레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팀에 활력을 막 불어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많이 가만히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그 일본 타자로서의 어떤 그 팀의 그 활기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또 이 그 주루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또 그 네.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황성빈 선수의 출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루 선수가 안타 못 치는 날도 또 있습니다. 저희 중계할 때. 저희 중계할 때는 거의 매번 안타를 치는 느낌이었는데 전주루 선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매번 안타를 치겠습니까? 또 상대가 투수를 만났을 때 내가 약한 투수도 있고 하니까 못 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레이스 선수 못 오늘 못 쳤잖아요. 근데 전준우 레이스 선수가 못 쳤는데도 이겼다. 네. 그러니까 롯데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 수훈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확실하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 침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수 A 선수가 못하면 B 선수가, B 선수가 못하면 C 선수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김원중 선수 오늘 KT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KT 졌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김원중 선수가 구원 1위가 됐어요. 세이브 1위가 됐습니다. 뭐 최근 나올 때마다 구원에 성공을 하면서 김원중 선수가 세이브 1위가 됐고 오늘 이제 통산 160 세이브까지 챙기게 됐는데 김원중 선수의 최근 피칭 모습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의 주무기가 포크볼이잖아요. 네. 여러 번 이게 김원중 선수 나와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 포크볼이 사실 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실투가 많아져. 왜 여기서 이 사이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제구력 잡기가. 네. 근데 김원중 선수는 큰 신장에서 스윙 무브먼트로 빠른 볼과 이 포크볼을 자유자재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와 유인구를 던질 때 확실히 구분해서 던질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김원중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세이브를 1위를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올 시즌에 그럼 이 구원왕 경쟁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기는 이제 뭐 거의 40개 후반 이렇게 남았잖아요. 40게임에 좀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누구에게 이게 구원왕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섣불리 결정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김선희 선수도 있고, 김원중 선수도 있고, 박영현 선수, 뭐 정현 선수도 지금 부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원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경기 남겨놔야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많이 이기는 쪽이 남은 경기에서 많이 이기는 쪽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5위 팀이 공동 세 팀이잖아요. 세 팀이었지. 그만큼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KT한테 NC가 3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약한 팀, 약한 투수들 만나서 3연승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순위가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키움이 야구를 안 하는 이상, 하는 이상은 계속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거의 한 10경기 나올 정도까지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특히 세이브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최다 안타는 좀 굳어졌죠. 그건 뭐 거의 거의 뭐 글쎄 한 20개 이상 차이 나잖아요. 좀 오늘 또 못 치고 송성문 선수 오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싱겁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좀 200안타 좀 도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 도착해 있습니까? 홍민기 선수 그 송구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전 경기에도 불안한 1루에 송구할 때 불안했던 모습이 한 번 있었고 오늘은 2루에 송구를 할 때 실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랑 캐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홍민기 선수 선발 나왔을 때 한번 악송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오늘 또다시 그렇게 던졌어요. 근데 자칫 그렇게 하다가 입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2루에 송구를 할 때 잘 못 잡은 것인지 급하게 하려다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잡고도 그렇게 송구를 한 것인지 내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잡고도 그걸 했다고 한다면 그 선수, 그 홍민기 선수가 거기에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입스가 있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압박을 주면 된다고 하면 이 입스라는 건 뇌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헤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민기 선수에 내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볼이 잡혔는지라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계 중에도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겠지만 우리 야구의 그 판이 좁습니다. 하루에 5경기밖에 열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구단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홍민기 선수 쪽으로는 상당히 그 본인이 송구를 유도하게 만드는 타구를 많이 네. 예,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송민기 선수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내일 이제 이순철 의원께서 말씀을 또 나눠 보시면서 제대로 잡혔었는지 아닌지를 또 이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네. 내일 이제 또 중계 방송에서 또 여러분께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홍민기 선수만 그렇게 던지니까 내야수인 고승민 선수도 저다 날려서 그렇죠.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추어 있는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뭐 이거 보는 사람, 야구 선수들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격은 프로에 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 동작은 어릴 때 잘못 배워버리면 프로에 와서 절대 못 고칩니다.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송구 동작은 좀 제대로, 이 회전력 제대로, 손목 그 스냅스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프로에 와야 됩니다. 프로에 오면 이미 그걸 다시 하려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되는 선수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아마추어 계신 분들 뭐 있다고 한다면 어릴 때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스냅스를. 저는 뭐 아직 홍민기 선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냥 일단 저는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그 메이저리그의 왼손 투수 중에 존 레스터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우승했고 시카고 컵스로 와서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1루 송구 입스가 있어요. 끝까지 못 고쳤어요. 끝까지. 은퇴하는 순간까지 못 고치고 심지어 인터뷰에서도 나는 1루 견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대투수입니다. 존 레스터 정도면은 그렇죠. 뭐 대투수죠. 꾸준히 선발 투수 했잖아요. 네, 계속 선발로 나오고 그럼 뭐 우승팀의 주축 투수기도 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뻔뻔하면 돼요. 홍민기 투수는 만약에 우리가 걱정한 대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모른 척 해야 돼요. 네.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극복하도록 해야 되고 주변에서 말도 안 하고. 네, 뭐 주변에서 말하지 말고 그냥 뭐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야지. 그것을 누가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압박받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못 헤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경기 예상. 내일 경기 예상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야구라는 것이 예. 야구라는 것이 선발 매체로 보면 롯데가 위에 있잖아요. 간보아 대 목지훈 간보아, 선수. 목지훈. 예. 그런데 야구 경기는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야구는 흐름의 경기고 변수가 많은 종목이고 뭐 그래서 선발 무게로는 간보아 선수가 2입니다만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경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봐야 되고 또 제가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또 말씀드리냐면 NC 타격이 만만치가 않는 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손아섭과 데이비슨 선수가 빠져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게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팽팽하게 갈지 아니면 한쪽으로 확 치우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도 롯데도 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타순에서 터질지 몰라서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데 일단 선발 매체만 보면 어느 경기도 이겼고 간바 선수 좀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중계할 때 이번 주에 간보아 선수를 2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록을 좀 착각을 했어요. 등판 일지를 좀 착각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저도 오늘이 간보아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께 뒤늦었지만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12시 20분부터 좀 일찍 들어가더라? 6시 15분? 네, 6시 15분부터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을 6시 15분 들어간다고요?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셨어요. 그 시간만 오늘도 하셨어요. 예,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조태구알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녕.